함께 보는 가족인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백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홍선미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스스로 인사 말씀처럼 본인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인데 예, 잘 얘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심리치료 중에서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모든 마음 아픈 사람들의 마음 치유를 하고 있는 홍선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아동의 추억과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아동기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마냥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우리의 유년으로서 또 성장해 나가면서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었으면 좋겠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불운한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아동의 추억이 그림자가 생긴다든가,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긴다든가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특히 교수님은요, 동화 혹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아동의 추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그럴 네.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을 아동의 추억과 트라우마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억이라 하면 아름다움을 네. 생각하겠죠. 예. 좋지 않은 추억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좋지 않은 것은 예. 트라우마가 되고. 그래서 제가 좋은 것과 음, 좋지 않은 것을 같이 묶은 이유는 예. 아동들의 경험이 음,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동들이 경험하는 좋은 것이든 음, 좋지 않은 것이든 모두가 다 이 아동이 커서 성장하고 음, 성인이 되었을 예. 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 있잖아요. 음, 추억과 트라우마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지냈다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음, 해봅니다. 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분명히 힘들었던 그 추억을 제 스스로 혹시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음, 덮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지금 음. 시작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건 일단은 예.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으로 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 추억은 이제 어떤 말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음, 트라우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음. 트라우마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예. 어떠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음.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이 예. 뭐 6개월 이상 지속된다든가 1개월 이상 음. 지속된다든가 하는 네. 걸로 경종을 나누기도 예, 하지만 예, 예. 제가 보기에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경험, 기억이 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 아, 그걸 트라우마라고 해주고 싶어요. 확실히 네.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음, 발목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음, 겉으로 누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나 음. 제 속에서 그 일이 상기됨으로써 내 발목이 잡히는 느낌을 그렇죠. 받는다면 예, 그것은 트라우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송수미 교수님께 이제 본격적인 질문들이 음, 이어질 텐데요. 예, 어린 시절의 체험의 영향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예.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 어느 시대에나 아동과 청소년 소중했지만 네. 요즘 이제 아동들의 교육 이런 것들에 음.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예. 예전에 고전적으로 연구되었던 이론들도 음.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 예. 또 모든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차용하고 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특히 이제 프로이드의 네네. 그 인성 발달 음. 이론에서 보면은 구강기 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는데 음. 아이가 그 이제 구강기 때에는 예. 그 수유를 하죠. 그렇죠. 수유를 하면서 음. 그때 경험했던 어떤 어머님과의 음. 또는 이제 보호자와의 그 수유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 이제 고집을 피우고 또 음. 어머니는 이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 이유를 해야 되고 네. 아이는 계속해서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생기는 음. 어떤 갈등 속에서 음. 어떻게 잘 타협하고 또 어떻게 음. 그것을 해결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잘 원만하게 이제 아이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유를 했다라면은 그 아이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한 예. 구강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지금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음,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내용, 구강기라는 그 기관의 성격 자체가 저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그렇죠. 이 관계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렇죠. 일종의 힘겨루기라든가 그렇죠. 의사결정, 협의의 내용이 이미 우리가 언어 습득 이전에 우리 몸과 육체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이제 예. 지금까지 엄마가 아유 내 새끼 이쁜 거, 예, 예. 아우 그냥 우유도 잘 먹네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어느 네. 순간에부턴가 찌찌 이제 그만 예. 먹어 하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오히려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 아이는 음. 지금까지 잘 먹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못 먹게 하네? 네. 이게 왜? 나는 먹고 싶은데 네. 그래도 막 계속 웁니다.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느 순간에 있어서 그만 혹은 그 아이에게 때릴 수도 있어요. 한 대 때릴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때릴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네. 아이는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일방적인 아이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어느 순간에 그것을 딱 받아들고 내가 그 우유 한 번을 더 얻어먹기 위해서 네. 치르는 대가가 크구나. 음. 그러면 내가 어머니에게 순응하자. 네. 받아들이자. 음. 또 어떤 아이는 성격에 의해서, 기질에 의해서 네.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걸 끝까지 못 먹게 하냐고 나를 한 대 때려? 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볼 거야. 네.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그래, 내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보자.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왠지 저희가 나눈 얘기가 크고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게 불과 태어난 지 1년 6개월 사이에 네네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유년기를 다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동기와.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 있습니다. 네. 잘 자라려면 떡잎부터 하러 온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얼마만큼 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순응하면서 잘 예. 키웠느냐에 의해서 내 아이를 나중에 부모님들이 원할 때 예.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이상향적인 방향으로 키울 때 순응할 수 있느냐, 저항할 수 있느냐, 네. 또 이때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아이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부모님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만 얘기가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마음에 큰 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기의 경험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뭐 탄력성이라든가 회복성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는 우리 아이는 이미 중고등학생인데 배려버렸습니까?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그 주변의 환경,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바뀌어갑니다. 또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좋은 말 있죠. 어떤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외국수 공부했어도 우리나라 속담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한국 최고입니다. 아이들이요 12번도 더 바뀐다고 어른들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뭐 하루에도 12번 바뀐다 이런 말도 하시니까요. 그 12번 중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짝 틀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저희 초반에 이 아이들의 트라우마와 특히 유년기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그런 힘겨루기와 거절 혹은 승인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너무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에겐 또 그런 기회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때 형성되는 구강인격에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가 요즘 같은 시기에도 담배를 기어코 끊지 못하는 흡연가들이 된다든가
구강은 결국 입에서 감각을 잊지 예, 예.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혹시 뭐 음식을 지나치게 그렇죠. 탐닉하는 것도 약간 입에 과식. 집중된.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거식증. 예, 예. 이런 것들도 음, 어떤 물리적이고 신경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 심리적인 거에서 온 거라면은 먼저 이런 시간도 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정 결핍, 분리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론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뭐 이런 시기에서 이제 구강기 지나면 항문기도 예, 예. 항문 인격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어떠한 부모님과 또 한 번 다시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예, 배변 교육이라고 해서 예,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예. 그 젊은 부모님들이 네. 미처 마음의 준비를 아이를 키우지 못할 키울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모님들이 네. 배변 교육에서 지쳐서 잘못된 교육을 해가지고 그렇죠.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대중 음식점에 가서 예.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주변에 약간 피해 그렇죠. 아닌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일이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학문 인격에서 잘못되면은 이 아이 자율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율성을 키워주면 굉장히 좋은데 네.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강박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깔끔한 것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척추의 힘이나 예. 이런 참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꾸중을 해버리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얼마나 배변의 뒤에 오는 쾌감이 큰 그렇죠,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자기의 큰 쾌감이 오기 위해서는 지나친 고통, 지나친 어떤 처벌이 따른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버텨내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분리불안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안정적인 애정을 주면서 네. 지금까지 잘한다 했던 엄마가 어느 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네. 안 돼! 하는 그런 거에서 어떤 이 아이도 사회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 자기에게 어떤 뭐라 할까요? 떠나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항상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 하나의 이 동일 채로 여겼다가 그렇죠. 완전 떨어져서 네. 엄마가 없다고? 네.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네. 라는 마음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일종의 배신감을 그렇죠. 경험하게 되겠네요. 네. 부재감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네. 뭐 엄마, 할아버지, 집에 오는 사람 무조건 아이는 다 예뻐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유아원에 가고 예. 했을 때, 학교에 가고 했을 때, 그 나를 한 번쯤 불안하게 했던 엄마가 내가 학교에서 가고 난 뒤에 계속 있을까? 네. 이런 분리불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엄마의 애정을 예. 흡족하게 느끼지 못했을 때 야, 그런 그렇군요. 데서 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또 사실은 네네. 어머 나는 우리 애가 제일 소중하고 내 인생의 전부여서 그렇죠. 그렇게 키웠어요 라고 네. 하셔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 즉 부모님의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눈치까지도 봐요. 그리고 그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자면서도 부모의 훈짐으로 큰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그 부모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한번 던지는 그 어떤 무관심한 표정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쳐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실망스러운 눈빛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포함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면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네. 그걸 지금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들었던 것을 마음에 네. 아래에 담아두었다가 그렇죠. 의식의 위쪽이 아니라 네. 마음 아래에 담아두었다가 그것이 성인기 혹은 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정확히 그거지요. 그건 좀... 뭐 진행자님이 정신분석 이론가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분석이. 제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례로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모님과 잘 떨어지는 용감한 아이는 분리불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필요 없는 거야? 저렇게 할 수 있어? 뒤도 안 돌아본다고? 이렇게 진행자님의 질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지 그 아이들이 분리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울고 떼쓰고 그때 보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에게서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엄마 간다? 그럼 아이가 용감하게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마 간다고. 엄마 간다. 엄마 간다니까. 여지를 계속 확인하고 여지를 남기고. 부모님도 아이와 떨어지기 싫어서 아이를 울린다고 할까요? 기어이 우는 모습을 보고서야 내 아이가 나 없이는 저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게 영원한 내 부모의 새끼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안심을 위해서 그 분리불안의 작동 기제를 사용한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이것이 분리불안에 대한 교육이거나 그 과정이라면 좀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런 편이 오히려 좀 나았을까요? 글쎄요. 아이의 성향이나 성향에 맞게 아이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엄마가 막 바빠서 정신없이 아이하고 오로지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했다라면 이제 차를 태우는 데까지라도 가면서 오늘 우리 아이 너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은 아름답고 너가 멋진 그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주고 딱 왔을 때는 자 파이팅 힘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왜 교수님처럼 상냥하게 안 될까요? 자 간다. 굉장히 그 아이도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진행자님의 그 태도가 100점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홍순미 교수님과 함께 아동의 추억과 트라우마로 사실은 여기가 사실 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접근, 이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좋을 바탕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런 그 아동기의 경험, 그 경험이 쌓여있는 내재되는 어떤 마음들이 예술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저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공부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요. 어린 시절의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술 세계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분석해내고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예술가들의 모든 작품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라든가 지나온 시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술 작품들로 들어가서 어떤 작품들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죠.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게 굉장히 절규하는 듯한 장면을 잘 포착한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제가 절규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걸 르크리 해서 이제 불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외침이라는 뜻인데 외침. 한때는 우리나라에 그게 환호라고도 번역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럼 완벽한 오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소리를 지르기는 하지만 왜 그런 그림이 나왔느냐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는 이 작가의 어떤 시절에 어떤 추억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뭉크가 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때 이제 뭉크에게 예.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예. 너희 둘이서 착하게 가장 중요한 말 예. 오래오래 살다가 먼 훗날 천국에 오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예.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아. 그러니 이 두 아이가 얼마나 둘이 의지하면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다정하게 살아야 돼, 그랬겠죠. 예.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예. 둘이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둘이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막 사파로도 그리고 그랬어요. 그 나이 때. 그런데 2년 뒤에 그 사랑스러운 동생이 엄마와 똑같이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힘든 경험이겠어요. 그렇죠. 그 두 배의 경험이요. 그 경험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나중에 네. 뭐 어머니의 죽음, 누이의 죽음, 예. 이 모든 것들이 테마예요. 네. 그 뭉크의 작품에. 네. 그런데 또 이모가 다시 이 어린 조카들을 돌보러 예.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먼 훗날, 예. 그렇게 멀진 않아요. 뭉크의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 네. 이 이모도 똑같이 피를 토하고 폐결핵에 걸려서 죽습니다. 폐결핵이 지금 시기로 보면은 이게 초기에 만약에 폐결핵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치료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로서는 그 큰 그렇죠. 질병이었나 봅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작품에 보면 주인공들이 폐결핵으로 많이 죽고, 그렇죠. 더구나 뭉크에게는 예.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네. 텐데 어린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살려내지 못했어? 네. 라고 하는 원망을 사실은 아버지에게 돌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돌리는. 그래서 일생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와, 성인이 되어서도. 네. 그러다 아버지는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 부인을 잃고 굉장히 슬퍼하고 그랬는데 자녀도 잃고. 그 모습을 알면서도 예.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감정의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 트라우마의 작동 기제가 이렇다는 그렇죠. 것을 설명을 해주는 사례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예.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 예. 열정 이런 걸 상징하는 빨간색, 붉은색이 네. 뭉크에게는 아니죠. 피죠. 너무 원망스러운 색일 수도 있겠네요. 네, 두렵고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녁 노을에 딱 그 들판에 나가서 아니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그렇죠. 난 너를 사랑 이렇게 가는 건데요. 예. 그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뭉크에게는 핏빛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 노을에 자기의 그 아픔 그것을 절규를 하는데 그 누구도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죠. 뭉크의 절규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뒤에 아무런 느낌 없이 유유히 산책하는 어떤 두 사람이 보이죠. 자기의 고통과는 무관한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작품으로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유명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작품이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이 작가의 어린 시절 그 아픔들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그 그림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진행자님이 너무너무 흥미로워하니까 이 예를 좀 더 들으자면 또 있습니까? 이 나를 새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스페인 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영으로 그렇죠. 그 살바도르 달리의 박물관을 저는 모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추천하십니까? 굉장히 그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시계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작품도 있죠. 영속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그 여인의 작품 가슴까지 이렇게 한 토로소 위에 그 바게트 딱 머리 위에 놓은 거, 그리고 그 위에 밀레의 그 만종의 작품 그게 있죠. 그런데 교수님, 살바도르 달리는 이미 본인 삶을 통해서도 유명인이었고 그림도 비싸게 팔았고
성공했고,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작품이 결코 유명하고 그러기 예, 때문에 예. 선생님이 받으면 하나 예. 선물로 받으면 굉장히 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좋겠죠. 그런데 예, 예. 그걸 정말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예. 키우는 방에는 걸어놓지 않고 싶은 작품도 많으실 겁니다. 아, 알고 보면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이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났을 때 네. 형이 죽은 지 예. 얼마 되지 않은 음. 기일이 되는 예. 그런 날 전에 태어난 거예요. 형이 위장염에 걸려서 이제 예.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였던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가 너는 죽은 형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라. 아.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예. 죽은 형의 이름이다. 하고 살바도르라는 이름을 주죠. 아, 그렇게 해서 살바도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예, 겁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음. 학교 폭력이 최초로 일어나는 첫 번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별명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느 누구 예쁜 아이한테도 어머 너 정우성 닮았어. 예, 예. 정우성 세 번 예. 하면 아 교수님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정우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딱 그래요. 그렇죠. 불쾌하거든요. 네네.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형으로 앗아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키워주고 아무리 애정을 베푼 부모님에도 예. 한 번도 부모님에게서 애정을 느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 그린 13살 때 그린 예. 나의 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면 예. 그 아버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한데 네.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음. 표현되어 있고 또 70이 되어서 그린 나의 아버지를 보면 예. 그 옆으로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은 예. 어떤 모자이크로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나의 아버지라는 작품 속에서 예. 아버지나 나나 머릿속에 든 거라고는 이상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자기가 또 작품 설명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예. 한 바가 있군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콤플렉스를 극복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예. 그 내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우리가 눈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 아버지의 작품을 눈빛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예.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그 모자이크 처리한 그 칸칸에 보면은 예. 링컨 절대 권력자 대통령 물론 독재 뭐 이런 게 아니지만 예. 강한 힘을 가진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링컨과 또 한 칸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에디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디슨을 약간 그 살바도르 달리는 시니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이걸 또 아버지 얼굴이 자세히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십자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마치 자기를 창조한 발명왕 같은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죠. 도대체 이 살바도르 달리에게 아버지는 얼마만큼 심리적 중요도가 크고 네. 이게 그러니까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무거웠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렇죠. 이 무게감, 네. 짓누른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그렇죠.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70까지 이어지고, 예. 뭐 다른 시인들도 그런 이건 비단 화가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고 시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살바도르 달리가 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성공한 사례로 그렇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트라우마가 그 말년까지 갔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의 행복은 그 우리가 겉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나 봅니다. 그렇죠. 예. 예. 또 다른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죠. 지금 여러분 저만 흥미롭습니까? 이 이야기 함께 가시죠.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도 뭐 어린 시절에 그 극단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모진 학대를 받고 크죠. 성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인 그 노동 그 어린 나이에 빨래하면서 오죽하면 도망 나와서 굶주림에 지쳐서 파리에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다가 캐스팅 요즘 말로 그 길거리 캐스팅, 로드 캐스팅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항상 그 사랑이 떠날까 두려움.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 중에 분리 불안, 그런 것.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예. 항상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예. 거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 유랑극단에 줘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에디트 피아프라는 사람은 이 분리될 것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랑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집착적이고 네.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면 네. 그 사랑에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네. 반드시 그 슬럼프가 오죠. 또 그렇게 돼요. 예. 예. 굉장히 우리가 그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고 네. 유명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삶은 불행과 그랬군요. 예. 뭐 그 성공과 예. 그 추락과 성공과 추락 그런 것이 이걸 반복됐고. 오고 가면서 그 추락에는 반드시 따르는 우울증들 그런 것들이 많았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성공이 그렇게 항상 달달하고 달콤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어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 행운을 모든 인생에 걸쳐서 받아야 될 행운을 갑자기 받는 게 또 스타가 아닐까. 그렇죠. 그 이후로는 또 감당해야 될 무게가 예.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해보네요. 예. 조금 더 이제 성공하기 전에 예. 자기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겠죠. 아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제 말미에서 충분히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화나 동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관련된 영화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마르셀 추억이라는 그 작품의 원작자 마르셀 파뇰.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남부 그 아름다운 남부 따뜻한 도시 모든 화가들의 그 휴식처, 요양처, 유명인들이 다 아프면 가는 그런 곳이죠. 프랑스, 유럽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다. 산속에서 양치기들과 친하고 시골 사람들과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만홍의 샘 이런 작품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작품에 대한 그 배경이 된 것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어떤 뛰어놀던 곳 그 모든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는 것을 그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어떤 국민 작가로 많은 교과서에 실리면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순박하고 순수한 그 감정을 실어주는 작가로 있죠.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어떤 그 풍경과 유년의 모습을 그린다면 그것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그 심리적인 그 원류나 원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것이 내 것이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속으로 저를 넣어보면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또 작품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악의 꽃. 악의 꽃. 거기 이제 작가인 그 프랑스의 보들레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악의 꽃이라는 건 악과 꽃. 우리는 부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7살 때 그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는 굉장히 예순이 넘은 분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젊은 27 제 기억에 그런 젊은 어머니이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젊은 장교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어머니가 자기만 믿고 살아줄 줄 알았는데 멋있는 사람과 재혼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첫날 밤을 치러야 할 신방의 열쇠를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걸 굉장히 기억을 하죠. 일생을 두고 일기장에 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어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여자의 배신감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인생을 두고 여인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 못해요. 무슨 신화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악의 꽃이라는 그런 작품이 나왔겠죠.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사랑을 하냐면 하나는 한 여인과는 육체적인 사랑만 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영혼을 빵꾸스러기 한 조각만큼이라도 그 여자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오로지 육체적인.
그렇죠. 예. 결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한 여인과는 정신적인 사랑만 합니다. 아, 뭐 에로스냐 플라토닉이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뭐 그게 그런 상황이네요. 일상생활에서는 예.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그 여인이 10년간 자기의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을 고백하니까 네. 오늘 만나자 하니까 예. 자기가 생각했던 정숙한 여인이 오늘 만나자 하니까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불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쉽지 네. 않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런 여자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쫙 찢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배우와는 영육 쌍전에 예.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그 사랑을 합니다. 그것도 가능했군요. 예, 예. 가능한데 이런 네.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굉장히 얼마만큼 매력적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연문서를 뿌릴 수 있는 겁니까? 보들레르라는 분은. 근데 그 예. 매력이 아픔이었어. 매력이 아픔이었죠. 그 꽃이 악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자기가 가진 매력조차도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예. 아름다운 여인들이 꽃이지만 자기에게 아픔을 주니까 오히려 또. 장미의 가시 같은 걸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악의 꽃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행동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사람들의 예술 작품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칭송하지만 그 사람들 삶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픔이에요. 아픔이군요. 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삶들이죠. 그래서 그런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만나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추억을 가지고 아동의 체험을 다룬 그런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또 있을까요?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너무 갑자기 전래동화로 돌아갑니다만 가장 세계적이기도 하죠. 신데렐라 콩쥐팥쥐.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하게 성장기에 보고 듣고 또 이렇게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와서 미담처럼 알고 있는, 왜냐면 해피엔딩인 것 같아서 그렇게 기억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이런 원작들이 이제 뭐 콩쥐팥쥐의 원작의 잔인성은 이제 많이 맞습니다. 떠돌죠. 예를 들면 잔혹동화 하는 식으로 설명되고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는 1500년도부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어요.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1500년도, 1600년도, 1800년도 끊임없이 하는데 그림이라는 작가, 그 작가가 쓴 결말은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그 주인공들이 뭐 시대적인 흐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때도 청소년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신데렐라는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차별을 받고 학대받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 동화를 저희가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새로 고쳐서 우리의 시대에 맞게 새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신데렐라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일단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작년에 나온 신데렐라도 있고 제가 이제 또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지금 제작 중인 신데렐라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따라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또 신데렐라 있을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굳이 이제 동화를 물어봤을 때 다른 작품들보다는 그 좀 고전적인 두 가지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끊임없이 노동에 이제 하고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신데렐라에서도 보여주지만 쥐가 친구지요. 그렇죠. 뭐 지금 요즘 아이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뭐 겨우
길냥이라고 하죠. 예. 길냥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자기 하소연할 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아, 풍자의 방식으로. 예. 우리가 그들을 외롭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동화라고 생각하고 예. 그 동물들과 친구처럼 지내는구나 했지만 이것은 예.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않은 그렇죠. 오히려 소외된 그런 예.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작품 속에서 또 한 가지 네.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이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 갑자기 나타난 백마탄 왕자, 예. 이건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정이 나타나서 겨우 구해주고, 그렇죠. 요정. 물론 이제 또 다른 작품에서 보면 엄마의 무덤에서 신데렐라를 구해주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콩쥐도 마찬가지고. 네네. 옆집에 누가 도와주었다. 가족 중에 누가 도와주었다. 이런 작품들,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면 지금 네. 현실의 고통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반추해 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네. 예.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일상적인 구원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이제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그 모습, 네. 유리구두에 춤추는 모습, 네. 또 콩쥐의 그 어떤 해피엔딩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작품이나 그런 동화를 열심히 보고 지금도 네. 뭐 리바이벌해서 나온다고 그렇죠. 하면 또 볼 거거든요. 네네. 뭐 권선징악이라는 그렇죠. 의미도 있고요. 뭐 예. 그런 의미도 네.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권선징악에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결론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방치해서 가만히 놔두고 그걸 바라지 말고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 된다, 원래. 그렇죠. 예. 그리고 보다 더 주체적으로 네. 학대를 받는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로 시대화되고 각색화되어야죠. 그렇군요. 예, 어차피 신데렐라나 이런 작품들, 고전들은 전부 다 시대에 맞게 맞춰져 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지금에 와서 왕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 작년에 나온 20년도에 나온 신데렐라는 네. 그래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음. 그 원작에서와 달리 네. 예전의 작품들과 달리 네. 그 왕자가 와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하니까? 만났을 때 네. 그 신데렐라가 딱 자기도 사랑한다라고 감정을 표현하죠. 그리고 네. 또 왕자가 이렇게 신발을 맞춰 갖고 하는데 뭐 네. 원작에서는 막 그 부끄러워하고 나서지 않고 뭐 네. 이러는데 거기 작년에 만든 신데렐라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뭐 나가서 자기가 신발을 신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신발을 들고 나가죠. 저라면 신발 몰래 만들기도 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타에 의해서 맞추어진 강요된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그렇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어떤 이 상황에 대처하는 캐릭터들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군요. 예, 예.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예. 줄 수 있는 작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분들에게 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네. 조금 더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예. 어떤 문제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또 저도 당연히 이제 바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시장의 논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우리 소비자들이 네. 영화나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의 소비자인 우리가 그런 양질의 작품을 봐주고 구입해주고 이런 노력도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딱 그 어떤 시청률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그 관람수로 네. 이제 우리가 호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작년에 나와서 그 미스백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좀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미스백 예. 제가 안 봐가지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예.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인기가 있었죠. 예쁜데요? 그 아역을 예. 맡은 그 김시훈이라는 예, 예. 그
그 배우도 굉장히 연기를 잘해가지고 좋은데 예. 그 작품에 대해서 관객은 많지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네. 굉장히 작품이나 어떤 배우에 대한 평이 좋았었어요. 네. 어떤 작품성에 있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이 아이에게 자기 어린 시절에 네. 이 청소년기에 어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폭행으로 당하려고 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살인 미수를 하게 돼서 전과자를 다는데 네. 딱 봐도 학대를 경험하는 아이, 그 아이를 구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도 그런 그 학대를 받았을 때 누구도 손길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미 영화 속에서 네.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지만 결국은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백마탄 왕자가 형사가 나타나서 다행히 이 아이가 아동학대 당하는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떤 그 학대를 한 그 친부와 계모가 벌을 받는 흔히 말하는 사이다 결말을 주죠. 네, 아 그렇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처벌을 받는 권성징악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는 대부분 원작을 제외하고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아, 제가 또 포인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 해피엔딩이면 그렇게 그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한 행동을, 선한 실천한 것들을 권하고 악은 정확하게 징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십시오.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를 학대했던 계모를 용서하고 뭐 껴안아주고 둘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이야, 아 너무 아프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그래 너희 부모니까 그래도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렴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그렇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들을 예를 든 것은 그러한 결론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까? 왜냐면 제 눈이 빛날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르셀의 추억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전혀 모르는 전통과 영화들이 막 나옵니다.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필수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제 고전 영화라서. 마르셀의 추억. 그 르 샤또 드 마미에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마르셀 파뇰의 작품인데요. 이제 원작을 그걸로 했는데 이 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지역에서 이 마르셀이라는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천재예요. 우유를 떼기 전에 이제 책을 읽는 아이죠. 야, 요즘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엄마들은 엄마와 아빠는 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좋아하고 은근히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근데 엄마는 아주 굉장히 현명한 엄마예요. 올해 이 아이가 지금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모든 책장을 잠굽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기 원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책을 읽지 못하게 책장을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 터질 거라고. 아하. 그리고 잠깐만. 이야기를 제가 중단하고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에게 책을 못 읽는 건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아, 아이의 욕망을 아. 지금 지나치게 절제하도록 강요했거든요. 예. 예, 요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네. 학대를 벗어납니다. 아, 다행히. 이 그래서 이후에. 예. 어떻게 하냐? 네. 그 아이가 음. 엄마의 요리책을 봅니다. 야, 엄마 요책은 안 볼 수 없지 하면서 예. 엄마가 보는 걸 봐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아이에게 또 다른 기쁨을 느끼게 해주죠. 예. 지혜로운 어머니는. 음. 그 엄마가 그 없는 살림에, 거기서도 없는 예. 살림이 나옵니다. 예. 없는 살림에 짐을 이고 지고 음. 해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서 네. 산에 있는 별장, 새를 얻은 별장에서 네. 거기서 이제 막 뛰어놀게 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실제로 네. 토끼도 잡아보고 풍뎅이도 잡아보고 네. 거기 산속에서만 큰 친구도 만나보고 막 그 천둥 벼락 속에서 동굴에 갇혀도 보고 또 도망가고 네.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뭐 맹모 삼천지교의 유기농 버전이네요. 예, 완전 자연 친화적 버전이네요.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을 해나가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예. 그 프랑스의 귀족들이 갖고 있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성을 삥 돌아서 가서 하루에 6시간인가 걷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 어린아이가 스파게티 같은 다리로 예. 그 6시간을 걸어서 어떡해요. 그 가야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음. 귀족의 성을 살짝 가로질러 갑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름길을 찾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것도 이 고지식한 부모들이 한 게 네. 아니고 이제 과거에 네. 그 키웠던 음. 제자가 예. 선생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살고.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성을 지나가는데 네. 이 엄마가 가슴 심장병이 좀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요. 그렇군요. 얼굴이 청백하고. 예, 예. 네,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네. 그렇게 살짝 하다가 들켜가지고 예. 엄마가 기절도 해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다행히 네. 이제 아빠가 승진하면서 월급이 오르면서 음. 자동차 삽니다. 자동차는 마차입니다. 네, 마차.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뻔했는데 네. 5년 뒤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산속에서 만났던 친구는 이제 1차 대전 때 이제 네. 세상을 떠나고 같이 놀던 그 친구, 네. 동생, 네네. 동생도 이제 전쟁에서 사라지고 또 뭐 거기서 이 아이가 이제 컸던 그 어떤 첫사랑의 느낌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어떤 인생의 흐름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르셀 파뇰의 네. 정기적인 작품이거든요. 네네네. 결국 영화 극작가로 성공을 합니다. 오.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큰 스튜디오를 프랑스 남부에 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그 성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성이에요. 네. 본인이 가로질러 갔다. 네. 예. 가지고 그 어머니가 떨리게 만들고 어머니의 그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성의 문을 부숴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 열어주는 거죠. 개방을 해주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작품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거야말로 이제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 아까는 이제 어떤 잠재의식, 그 정신분석학에 대한 그 무의식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도 네. 아까는 잠재의식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어떤 무의식적인 것에 그렇죠.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시나리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레이션처럼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무언가 행복함에 젖어서도 내 가슴을 누르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그 어머니의 성. 네. 그 성은 바로 어머니의 성이었고 거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놀러 가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험을 하면서 남은 귀족의 성을 살짝 지나가는 그 떨리는 마음, 가슴 졸였던 그 네.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슴 졸이던 마음이 자기에게도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을 깨부수는 영화예요. 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영화 소개를 받으니까 저는 오늘 뭐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없으면 교수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재미는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천천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참 그런 소식이 안 들려왔으면 더 좋겠지만 음. 아동 학대에 대한 뭐 뉴스 보도라든가 음. 뭐 사회 면에서의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기는 맞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영화나 동화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살짝 언급은 했지만 예. 어떤 아이들을 다루는 영화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어떤 우리가 폭력이라든가 어떤 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예. 이 아동 학대는 굉장히 심리학자의 어떤 감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화해하거나 그 화해가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다루는 장면에서 저번에 그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 출국 사건 예. 그것을 사실화해서 만든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동 학대의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아, 요거 방법론적으로. 네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최후라든가 벌을 받은 모습, 그 아이가 당한 만큼의 분량을 보여주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예.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고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라는 게 목표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신중해서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것들을 폭력 묘사가 소비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도록 배려해야 된다. 정확히 그렇죠. 예. 진행자님이 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어느 작가도 어느 감독도 네. 그런 걸 즐기게끔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한 가지 놓치는 거. 음. 그 화해의 순간에 있어서 네. 학대를 당하거나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가장 최근에 상담을 한 아이도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그 성의 폭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른들끼리 뭐 집안끼리 아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화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가보니까 분명히 어른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왜 제 말을 안 들어줬냐라는 거죠. 네. 그때 자기 자신의 가치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떠한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나.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떠한 그 대가는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때는 굉장히 합의해 준다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건 철저하게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용서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강요하지 않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어른들의 몫이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주체의 몫이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자기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아이가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어른들의 어떠한 관계들보다 자기의 가치가 더 낮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어른 미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눌러 있어라. 그러면 이 아이의 사춘기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기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결코 아이들을 제외하지 말고 결론을 지으라는 거죠. 그게 비록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즐겁긴 하지만 또 예. 아픈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시간에 음. 제가 좀 더 아픔을 호소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주면서 예. 어떤 이걸 보는 분들에게 예.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을 통해서 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또 네. 기회가 되었으면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에서 우리 조직이나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 혹은 뭐 동료의 아이들이라든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